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저 최종 예선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B조 경기 가운데에서 첫 번째 경기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와 북한과의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신현호 해설위원과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는 9월 10일에 상하이에서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이제 원정 경기 일정이 있는데 북한이 아랍에미리트와 첫 경기를 갖게 됐습니다. 뭐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만나야 할 상대들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와 북한과의 경기를 통해서 네. 우리가 북한과 1차전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충분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A조도 그렇고 B조도 그렇고 대단히 그 치열한 경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 편성을 보고 계신데 A조는 호주, 바레인, 일본,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B조는 북한, 이란, 우리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홈앤어웨이 경기로 한 팀당 이제 8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참 우리에게도 험난한 여정이죠. 그렇습니다. 경기 일정도 일정이지만 특히 우리 조에 속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네. 그리고 우리가 상대하기 거북한 북한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팀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험난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첫 번째 경기 상대로 이제 북한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홈 경기로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는 그 아시아 예선 3차 예선에서는 이란에 이어서 5조에서 2위로 최종 예선에 진출한 나라죠. 그렇죠.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예상대로 한다라면 네. 10.6점을 얻기 위한 상대로 지금 하고 있는 팀입니다. 네, 북한 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기가 운동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열리는 것이 이제 아부다비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스타디움입니다. 심판진이 그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키르기스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리명국 골키퍼 모습이고 안영학과 이제 홍영조 선수가 선발로 북한은 먼저 나오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안영학의 모습이 보이고 뒤에 홍영조 선수가 나오네요. 홍영조 선수, 안영학 선수는 물론 우리 국내 팬들도 익히 알고 있는 선수고요. 네. 아직 정대세 선수, 정대세 선수는 오늘 경기를 나오지를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그 예선 3경기를 보겠습니다. 이 아랍에미리트와 북한이 2004년에 월드컵 2차 예선에서 격돌했었는데 당시에 아랍에미리트 승리였었고 2004년에 이제 홈앤어웨이 경기였으니까 이제 북한 홈에서 0대 0이었었죠. 89년에도 이탈리아 월드컵 예선에서 경기를 했는데 0대 0 무승부가 있습니다. 두 팀의 A매치에서는 3승 3무로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우세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도 최종 예선 첫 경기를 홈에서 갖는 것이니만큼 네. 북한을 꼭 이겨야 되겠다는 네. 그런 의지가 돋보일 수가 있죠. 아랍에미리트와 북한의 아시아 최종 예선 B조 선수가 보이질 않고 대부분의 선수는 3차 예선 이제 우리나라와 경기를 했었는데 크게 다르지 않은 선수 구성이죠. 그렇죠.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난 3차 예선전 때 경기를 치렀던 선수들인 만큼 네. 아무래도 북한의 장점이 조직력을 네.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멤버로 보여집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마타르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바이드도 보이고요.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연주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연주가 끝났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사령탑이 바로 이제 브루노 메추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세네갈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네. 돌풍을 일으키게 됐던 그렇죠. 장본인이죠. 세네갈이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선 첫 경기를 치렀었는데 승리를 거두면서 대단한 그 돌풍의 주인공인데 당시의 감독이 브루노 메추 이제 아랍에미리트 팀을 이끌고 남아공 월드컵을 또 누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참 그 익숙한 얼굴이고 한때는 우리나라 대표팀 그 감독 이름에도 좀 올랐었죠. 감독을 인선하는 데 있어서 하마팡이 헐랐던 네. 그런 감독이기도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이르마토프 주심 1부심의 라슬로프 역시 우즈베키스탄 심판이고 키르기스탄의 코칼로프 부심이 경기 진행을 맡겠습니다. 운동장이 그렇게 가득 차진 않았는데요. 좀 비어 있는 자리가 많아요. 글쎄요, 아무래도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월드컵의 90년 출전 이후에 네. 다시 한번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는 것이니만큼 많은 관중들의 기대를 기대했습니다만 네. 많은 관중 보이질 않대요.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압돌라임 주마 팀의 주장이죠. 그리고 북한은 이제 남성철 선수가 주장입니다. 코인 토스를 통해서 공격 방향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남성철 선수의 모습인데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수비 이후에 역습이 대단히 능한 그런 팀이죠. 그렇죠. 특히 남성철 선수를 주축으로 한 수비 라인은 지난 우리 3차 예선전에서도 우리나라와 붙었습니다만은 두 번 다 무실점으로 막아낼 만큼 아주 네. 견고한 수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팀은 오늘 아랍에미리트의 원정 경기 이후에 북한의 홈 경기로 우리 대한민국을 만나게 되는데 평양에서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중국 상하이에서 이제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시간 이제 9시 저녁 9시죠. 그렇습니다. 네. 역시 상해- 저희가 이제 중계를 해드립니다. 상해에서 저녁 9시 경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승부의 승이라는 건 냉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경기에서 아랍에미레이트가 북한과의 경기에서 선전을 펼쳐주면서 북한이 네. 다소 고전하는 모습 그리고 체력적인 소모가 많이 와준다라면 네. 글쎄요 나름대로 우리가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 경기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전력, 정대세 선수가 빠진 것을 제외하고는 오늘 나온 선수가 우리와의 경기 때 대부분 다 나올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도 또 우리가 또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와 경기를 하게 될 두 나라의 어떤 오늘 경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전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10월 15일에 우리는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우리가 이제 불러들여서 경기를 또 갖게 되는 일정이죠. 아랍에미리트와 북한의 2010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저 최종 예선 D조의 경기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이란도 같은 시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홈에서 또 경기가 펼쳐지게 되죠. 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홈팀인 아랍에미리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붉은색 경기복에 북한이 왼쪽으로 공격을 풀어나갑니다. 아마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홈이기 때문에 이 첫 경기 반드시 이제 이기려고 할 텐데요. 네, 아랍에미레이트는 경기 스타일이 4-3-3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짧은 패스 위주의 공격 전개라는 빠른 스피드 선수들을 이용하는 그런 스타일의 경기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그 중동 팀들 보면 선수들의 개인기가 참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신체적으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네. 드리블링하는 기술이 탁월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오른쪽에 이 북한의 문인구 선수가 대단히 빠른 선수입니다. 문인구. 아무래도 북한은 기본적으로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수비 시에는 5-4-1이라는 수비 숫자를 많이 두면서 네.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팀이죠. 북한의 그 김정은 감독이 그 수비 쪽에는 뭐 차정혁이라든가 리준일 그리고 이제 남성철 아주 그 노련한 선수들이 많이 있고 경기 경험이 그래도 많은 선수들이죠. 네, 또 한편으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시간 동안을 함께 훈련을 하면서 조직력을 다질 수 있는 네. 그런 팀이 되기 때문에 수비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견고함을 가지고 있죠. 이 북한은 선수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아랍에미레이트 왼쪽으로 카터가 벌려주고 다시 뒤에서 이어받고 있습니다. 자, 패스가 약간 불안했었던 아랍에미레이트 북한의 공격. 북한의 역습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 선수들도 대단히 압박을 강하게 합니다. 자, 볼 살려내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패스가 다시 끊겼습니다. 북한의 공격 문인구. 정대세 선수가 빠진 공백을 과연 이제 홍영조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김정은 감독으로서는 걱정일 텐데요. 하이다르 선수의 반칙, 홍영조와 헤딩하는 과정에서 반칙입니다.
그건 홍영조 선수는 그 직접 프리킥에도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우리가 누적이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북한도 상당히 그 조심스럽죠. 네, 아무래도 첫 경기를 원정으로 치르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리광천이 왼쪽으로 준다는 것이 그대로 아웃됐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대세 선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공격의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정대세 그래요. 선수였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전력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북한이죠. 바시르 사이드가 왼쪽으로 벌려주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뭐 역대 그 월드컵에서 북한은 뭐 1966년 참 그 뭐 오래된 당시 이제 8강이라고 하는 먼 거리에서 슛 강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첫 번째 슈팅 역시 마타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이게 좀 관심입니다만 네. 아주 스피드와 비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와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 비록 크로스바는 넘어갔습니다만 아주 상대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슈팅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우리가 이제 10월에 만나게 되면 이 마타르 선수의 저런 중거리 슛은 경계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 북한이 중앙 쪽에 밀집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타르 선수가 미드필드까지 내려서면서 볼을 받은 그러면서 슈팅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네. 이 마타르 선수는 뭐 3차 예선에서도 아랍에미리트 공격을 이끌었던 선수인데 안영학이 옆으로 빼줬습니다. 다시 공격하고 있는 안영학. 터치아웃. 북한의 드로인. 브루노 매추 감독.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이제 부흥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글쎄요, 축구에도 자국 선수들에게 많은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축구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중동 국가들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제 오일 달러의 힘으로 좋은 감독을 영입을 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그 나라 선수들은 이제 뭐 외국 리그로 안 나간다 그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문화 정책적인 그런 어떤 입장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나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에게 많은 급여가 주어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많습니다. 특히 그 뭐 중동의 부자 나라라고 볼 수 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이제 경기 갖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팀들은 자국 리그의 그 연봉이 뭐 웬만한 그 유럽 리그 선수들 못지않게 받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이제 나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문화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이 조직력에 있어서 개인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력이 우리로서는 참 중동 국가 팀들이 쉽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북한의 공격 밀어주지만은 깊습니다. 홍영조의 원톱의 형태죠. 북한은 그렇습니다. 문인국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공격해 들어가고 박철진 선수가 왼쪽 측면을 맡으면서 네. 순간적으로 공간을 침투해 들어가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홍영조 선수라에게 득점을 노리는 네. 그런 기본적인 전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이드가 카터에게 줬습니다. 카터 이 수비형 미드필더인데요. 카터가 다시 이어받고 빠르게 줬습니다. 자, 정중앙 쪽까지 주거니 받거니 접근해 들어오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자, 중앙에서 뒤로 내줬습니다. 때릴 수 있죠. 슛! 네. 이런 중거리 슛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도 북한에 카터. 대해서는 그만큼 많이 연구를 했다는 어떤 반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 수비에 많은 숫자를 두고 있는 네. 북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굳이 문전 가까운 곳까지 가지 않고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 네.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카터의 슛도 그랬고 앞서서 마타르의 슛도 그렇고 축구 선수들이 평소에 저런 형태의 슈팅 연습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실전과 글쎄 연습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면 마음이 급해진다는 것. 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볼을 갖다 대지 못하는 그러면서 부적합한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나오죠. 오늘이 사실 이제 A매치 데이 아니겠습니까? 유럽 예선 또 아시아 최종 예선, 남미 예선까지 저희 SBS 스포츠 채널에서는 이 아랍에미리트와 북한의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남미 예선까지 연속 5경기를 저희가 이제 계속 중계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축구에 한번 흠뻑 빠져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요. 자, 가운데로 이동이 됩니다. 이제 최종 예선의 그 홈앤어웨이 내년까지 일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감독들도 원정 경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매튜 감독이 계속적으로 선수들에게 북한 선수가 볼을 잡았을 경우에 적극적인 압박을 시도하라라는 그런 지금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홈에서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겠다는 매튜 그렇죠. 감독의 생각이죠. 네. 홈에서는 어쨌든 승점 3점을 챙기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핸드볼 반칙이 파울이죠. 선언됐습니다. 알 하마디의 핸드볼 반칙. 북한의 김정훈 감독입니다. 핸드볼 반칙. 알 하마디. 북한은 아직까지 전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공격적인 숫자를 두기보다는 네. 일단은 수비에 안정을 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공격 숫자가 많이 동원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볼이 투입되더라도 고립되고 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3차 예선에서 이제 3조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같은 경기를 치렀었는데 당시 모두 0대 0이었었죠? 그렇죠. 두 번 모두 0대 0으로 비기고 말았습니다. 네. 브루노 매튜 감독. 아랍에미리트 선수들보다도 오히려 감독이 더 유명한 그런 그렇죠. 모습인데요. 알 하마디 선수. 이 장면은 이제 마타르 선수의 네. 첫 번째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던 그런 장면이죠. 지금 느린 화면 보니까는 크로스가 살짝 위였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체중을 정확하게 실으면서 네. 임팩트를 했습니다만 볼이 다소 높게 뜨고 말았네요. 하이다르가 드로인하겠습니다. 하이다르 알리 역시 3차 예선에서도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입니다. 길게 던져줍니다. 헤딩. 역시 걷어냈을 때는 북한 선수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드필더 선수들까지 페널티 에리아 근방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쉽게 볼을 점유하지는 못하고 있네요. 네. 다시 안쪽에 넣어주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헤딩. 수비 숫자는 북한이 8명까지 대부분의 홍영조를 제외한 선수가 다 아래쪽에 내려와 있습니다. 짧게 내주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올려줍니다. 평범하죠? 네. 이명국 골키퍼. 압둘라임 주마. 우리나라가 북한과 1차전을 갔습니다만은 글쎄요. 그동안 많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은 했을 거라고 여겨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네. 어떻게 해야 과연 저런 밀집 수비 형태를 뚫을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감독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함께 생각해야 될 네. 부분이 있죠. 이 경기를 허정무 감독과 우리 대표단이 경기를 좀 보면서 아랍에미리트와 북한의 선수들의 움직임 그리고 형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서 좋은 자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래도 밀집 수비로 자, 빠져나갑니다. 역시 커버 플레이가 좋네요. 지금은 뒤에서 남성철이 커버풀이 잘했죠. 아주 강인한 인상의 선수예요, 남성철. 아주 주장을 맡고 있으면서 팀의 리더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네. 그런 선수죠. 아랍에미리트의 크로스 길었습니다. 키를 넘기고 맙니다. 전반전 1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분까지는 아랍에미리트 중거리 슛 말고는 이렇다 할 만한 장면이 없습니다. 미드필더에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주도권은 잡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격 형태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중앙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많죠. 네. 그러면서 북한의 수비진들이 그렇게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풀어납니다. 풀어납니다. 자, 결정의 기회 슛! 이게 기회 뭡니까? 놓치는 아랍에미리트 이걸 놓치네요. 이거는 북한이 한 골을 거의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압둘라임 주마. 글쎄요. 네. 이것은 정말 아랍에미레이트에게 행운이 찾아오는 첫 번째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너무나 북한의 이준일 선수였어요. 그렇죠. 정말 위험했습니다. 선수가 미처 볼을 걷어내지 못하면서 네. 주마 선수에게 골키퍼하고 맞서는 결정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명국 골키퍼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바깥에 볼을 바깥으로 빼고 말았네요. 이 북한의 리준일 선수가 저런 실수를 하는 선수가 아니었었는데 중앙에서 수비를 리드해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해주는 선수인데 큰 실수가 나왔습니다만 다행히 실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왼쪽에서 알 하마디의 공격. 리준일이 데이트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리준일 선수의 다리가 조금 좀 흔들려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앞선 그 장면에 대한 그 부담이 크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수비로서는 큰 실수를 네. 했기 때문에 마음의 입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아랍에미리트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중간에 끊고 나옵니다. 자, 역습으로 나서기도 오늘은 이렇게 썩
쉽진 않은데요. 그렇죠. 북한이. 지금 미드필더와 최전방에 있는 홍영조 선수와의 거리가 다소 멀기 때문에 네. 쉽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글쎄 수비에 치중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지나치게 뒤로 물러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네요. 뭐 골키퍼 포함해서 10명이 수비예요. 북한. 홍영조까지도 내려왔네요. 네. 홍영조도 수비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감독의 그 스타일이 3차 예선 때도 그렇지만은 수비 이후에 정대세에게 밀어줬고 이제 역습 노리는. 그러나 오늘은 정대세 선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아랍에미리트 공격 뒤로 내줬습니다. 자, 왼쪽 벌리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발문 맞았죠. 온라인 아웃됩니다. 이준 선수가 볼을 걷어내지 못하면서 네. 중마 선수에게 결정적인데. 아주 결정적이죠. 이거는 참 네. 글쎄요.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한탄할 그런 네. 찬스가 지나가고 말았네요. 그럴 때 그 리명국 골키퍼가 리준일 선수에게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그런 행동이 아니었는데 리명국 골키퍼가 차라리 1호를 해줘야죠. 그렇죠. 선수 네. 입장에서 같은 동료로서. 정대세 선수가 왜 못 나오는지 아마 팬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정대세 선수는 지난 그 3차 예선전에 경고 누적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에서는 아직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우리와의 경기 때에는 출전이 예상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홍영조 그리고 왼쪽에서 최금철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제 깊숙이 공격에 가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북한의 입장에서는 수비 후 역습을 노리는 그런 전술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만 피파 홈페이지에서도 언급했던 정대세 선수가 우리와 경기 때는 출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는 홈 경기고 정대세 북한의 핵심 선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꼭 1승을 챙기고 가겠다 이런 생각인데 매추 감독 아직까지는 득점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아웃됐습니다. R 세팅. 아무래도 아랍에미레이트는 짧은 패스 이제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팀답게 네. 지금 중앙 쪽에서 2대1 패스라든지 이런 패스를 시도하면서 공격에 슈팅으로 연결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다소 아쉬운 부분은 미드필드 지역에서는 측면을 공간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공격 형태를 보여준다라면 네. 북한 수비가 다소 흐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매추 감독이 벤치에 앉아있질 못하고 뭐 이렇게 썩 만족스러운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아마 생각하는 모양이죠. 네, 볼 점유율은 높습니다만은 그러나 스코어링 포지션에 갖다 줄 수 있는 패스 타임이라든가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겠죠. 자, 북한이 수비수들이 조금은 중앙선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이제 우리 북한 수비수들이 글쎄요. 조금 불안한데요. 네, 굉장히 그 원정 경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지 않냐. 패스 미스가 또 나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격. 흰색 경기복의 아랍에미리트 선수들은 좀 활기찬 반면에 북한 선수들은 좀 다리가 무거워 보입니다. 2대1 돌파 시도. 기회입니다. 왼발 슛! 몸으로 맞고 있는 북한. 자, 다치지 않았을까요? 슈팅하는 순간에 이제 그렇죠. 몸을 던져서 막았는데 저런 경우에 부상이 클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볼에 밀려서 무릎이랑 발목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큰 부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타르가 뒤로 내줬습니다. 북한의 패스 미스가 많습니다. 먼 거리에서 슈팅으로 가져가 보는 아랍에미레이트 하이다르 알리 선수가 슈팅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좀 부딪혔어요. 아주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하이다르 알리 선수의 슈팅이 빗나가는 모습이고요. 네. 우리나라 대표 선수 팀이 지금 눈여겨볼 상황이 아랍에미레이트 북한이 지금 자주 패스 미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은 아랍에미레이트가 북한 수비 라인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선에서부터 압박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 선수들의 패스 미스가 자주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비록 어웨이 경기이긴 합니다만은 네. 상하이라는 제 상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경기를 한다고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상대를 적극적으로 일선에서부터 압박해 가는 과정이 이번 오늘 지금 아랍에미리트 경기를 통해서 봤을 때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계속 답이 나오네요. 네. 지금 그 아랍에미리트 선수들은 이제 첫 골을 좀 빨리 만들기 위해서 뭐 측면에서 그리고 중거리 슛을 계속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코너킥이 나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을 처리하게 되는 아랍에미리트. 카터가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독 쪽의 응원 문화는 90분 내내 어떤 그 음악하고 같이 이렇게 그 함성이 들리는데 신현호 의원도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저기 두바이 현장에서 경기를 뛴 적이 있습니다만 네. 물론 지금은 밤 시간에 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열기는 식었겠습니다만 운동량이 다소 딱딱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주 그 높은 온도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뛰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네. 문화 자체가 이제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바시르 사이드입니다. 바시르 사이드가 남성철과 헤딩 경합을 해봤습니다. 역시 바시르 사이드 선수도 뭐 2차, 3차 예선에 다 뛰었던 선수고요. 그렇죠. 측면에서 공격을 활발히 전개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터치아웃. 알하마디. 북한에 들어인 남성철 던져줬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슈팅이 없어요. 아직까지 상대 아랍에미리트 문정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네. 그런 지금 북한의 공격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헤딩으로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주력 좋은 선수들이 이제 공격에 마타르라든가 알세틸 라시드가 있는데 자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왼쪽에서 돌파 시도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자 1대1 돌파 시도 페널티리아 안쪽까지 접었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얻어냅니다. 문인국이 처리합니다. 북한에서 문인국 선수가 부지런한 선수로 참 그렇죠. 유명하죠. 측면을 공격적으로 나갈 때 빠르게 올라서기도 하면서도 또 네. 한편으로는 수비에도 적극 가담하는 그런 측면 요원으로서 아주 지기력이 좋은 선수죠. 네. 아랍에미리트의 두 번째 코너킥. 자, 뒤로 빼줍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로 크로스. 골키퍼 펀칭 멀리 가지 않습니다. 리메국 골키퍼. 네, 지금은 이명국 골키퍼가 아주 판단을 잘했네요. 네. 사실 지난 3차 예선전 때는 이명국 골키퍼가 공중볼에 대한 다소 약한 면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장면이 좀 있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주의 깊게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만 네. 이번은 아주 판단을 잘해줬네요. 리메국 골키퍼가 이 뭐 다이빙 캐치라든가 땅볼에는 강하지만 공중볼 처리는 조금 좀 약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런 평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 있는 크로스 패스 이런 것들이 우리 대표팀에게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수비 반칙으로 아랍에미리트가 프리킥 연결하겠습니다. 홍영조의 반칙. 글쎄 홍영조 선수까지 수비 쪽에 가담했다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북한은 상대적 역설적으로 볼을 뺏었을 때 공격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그렇죠.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얘기가 네. 하거든요. 지금 전반전 20분까지 북한은 대부분의 선수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해서 공격과 수세로 어떤 이런 장면이기보다는 수비의 중심을 둬서 수비하다가 이제 볼을 좀 돌리다가 한 번에 길게 주는 이런 형태 좀 단조롭죠. 네. 사실 그 3차 예선전 때도 북한의 이런 경기 형태를 우리가 익히 알고는 경기에 임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득점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하면서 비기고 그렇습니다. 말았던 거죠. 자 아랍에미리트가 오른쪽에서 자 가운데로 이거 차고 많은 아랍에미리트 기회 또 놓칩니다. 카터죠. 카트 선수 순간적으로 네. 문전에 침투하는 동작은 좋았습니다만은 볼을 정확히 보지 못했네요. 지금 카터가 이제 허차고 말았는데 글쎄요 북한의 그렇죠. 수비들이 전진에 있다가 카터 들어오는 걸 못 봤군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부분이죠. 카터가 올려줬고 지금은 알세티가 허차고 말았어요. 네, 이강춘 선수라든지 박철진 선수가 볼만 쳐다보고 있었지 공격적으로 들어온 선수를 막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상대의 10점 위기를 알세티. 맞이했을 뻔했습니다. 오늘 이
아랍에미리트가 결정적인 장면이 한 두 차례 있는데 놓치고 마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선수들도 좀 조급할 텐데요. 아랍에미리트 수비에서 다시 볼을 돌립니다. 사실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 지금까지 경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북한에게 어떤 자기 진영에서 문전 압박을 쉽게 볼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상대 진영까지 쉽게 올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드필드 지역에서 공격 전개를 하는 과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먼 길 돌아오지 않고 뭐 지름길로 쉽게 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밀어주고 리턴 패스 내줍니다. 마침 뭐 공격 연습하는 아랍에미리트, 수비 연습하는 북한 같은 그런 형태인데요. 소위 운동장을 반으로 중거리 슈팅. 슛! 글쎄요. 아스리 사이드. 매추 감독의 중거리 슈팅에 어떤 주문을 많이 받았나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매추 감독으로서는 북한 수비가 밀집하고 뒤로 내려갈 것이다. 중거리 슛으로 좀 끌어내라. 뭐 이런 주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경기 전의 미팅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주지를 시켜줬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상대가 저렇게 중거리 슛을 때리면 수비들이 안 나올 수는 또 없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수비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슈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전진해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 물론 상대는 그런 상황을 또한 노리겠죠. 네. 오늘 경기가 열리는 곳이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 위치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스타디움입니다. 대부분의 그 관중들은 이제 그 앉아서 편안하게 경기를 관전하고 응원의 어떤 그런 그 조를 이룬 듯한 그런 모습인데 감성은 계속 들리네요. 자, 밀어줍니다. 북한의 응원단도 많이 온 모습을 그래요. 네. 경기 전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길게 걷어내고 혼자서 그렇죠. 처리하기에는 북한 무리예요. 글쎄요, 경기 형태가 물론 실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실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제 본선에 나가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북한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지키려고 하는 목적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팀이네요. 네. 북한이 이제 우리와 9월 10일에 상하이에서 격돌을 하고 다음 경기 상대가 이제 북한으로서는 또 이란의 원정 경기도 있거든요.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 저희 SBS 스포츠 채널과 함께 우리 한국의 남아공 월드컵 티켓 결정되는 순간까지 우리가 꼭 티켓 결정 짓고 남아공 월드컵에서 또 한 번 우리 한국 축구의 부흥을 가져와야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와 1차전을 하고 또한 그 1라운드가 돌고 나 2라운드에서 또한 제일 먼저 붙기 때문에 네. 경기가 좋아요. 그렇죠. 아랍에미리트.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경기를 상대팀하고 하면서 승점을 얻어놓고 북한도 이왕이면은 네. 좋은 점수로서 본선에 함께 나갔으면 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동반 진출에 대한 월드컵 본선의 그 동반 진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희망을 또 갖고 또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마타르 선수가 힐패스를 시도할 때 이광준 선수가 파울을 범하지 않았느냐라는 네. 그 매추 감독의 항의가 있었죠. 경기는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리명국 골키퍼. 북한이 이제 평양시 소속의 선수입니다. 슈팅이 아랍에미리트 4개, 북한은 한 번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는 슈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거의 뭐 반으로 경기를 쳐버놓고 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선수 부상이 있는데 아랍에미리트의 알세티가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네. 지금 부상을 컨트롤을 하고 있는. 알세티가 맞죠. 네. 지금 이광철 선수에게 이제 저 장면에서는 그대로 이제 인플레이가 됐었거든요. 중심은 그대로 플레이를 시켰던 상황이고요. 자, 들 것이 들어가고 이제 구급차가 들어간 정도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은가 보여지는데 큰 부상 알세트인데요. 일어났습니다. 목을 좀 채인 그 네. 장면에서 좀 그렇죠.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죠. 아무래도 또 순간적으로 기도에 충격을 받으면서 네. 호흡곤란 증세를 자, 이 장면입니다.
뭐 주심으로서는 저것을 봤다면 프리킥 선언을 또 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매주 감독 입장에서는 충분히 항의할 만한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하네요. 매추 감독은 봤는데 주심은 못 본 듯한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심의 견해죠. 네. 우즈베키스탄의 이르마토프 주심입니다. 사실 북한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수비에 치중할 거라고는 예상을 아직 못했었습니다만 네. 의외로 오늘 그 아랍에미레이트와 경기에서는 수비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아마 이제 후반전은 어떨지 또 이 전반전 이후의 시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대세 선수가 오늘 첫 번째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아마 김정은 감독이 선택한 카드는 수비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랍에미리트 공격 오른쪽으로 벌려주면서 마타르. 자, 마타르가 공 잡고 있습니다. 아주 탄력적인 선수입니다. 마타르 가운데로 밀어줍니다. 아크서클 정중앙 뒤에서 마타르와 주거니 받거니. 아무래도 아랍에미레이트 공격을 맡고 있는 선수들이 주로 단신이다 보니까 측면에서 어떤 크로스 타임보다는 중앙에서 이들 패스를 통한 문전 돌파를 많이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도 네.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북한의 수비 형태로 봤을 때는 쉽게 중앙 쪽으로 이들 패스가 통과하기는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랜만에 공격하고 있는 북한. 자, 반대편에 자, 지금 오른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다시 왼쪽으로 왔습니다. 북한의 공격. 자, 왼쪽 깊숙이 밀어줍니다. 왼쪽에서 문인국 돌파 시도 왼발로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딩 처리.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역습의 형태 북한이죠. 그렇죠. 지금 문인국 선수나 그 박철진 선수를 통해서 측면을 이용하는 그러면서 크로스에 의한 네. 중앙에서 슈팅 이러한 공격 패턴이 북한의 주 공격 루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바이드 선수가 걷어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브루노 매추 감독. 북한이 첫 번째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전반전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김영준. 미들필드에서 선수가 지금 교체가 네. 되네요. 네, 지금 교체 투입되는 선수가 안철혁 아닌가요? 그렇죠, 안철혁 선수입니다. 안철혁 선수가 네. 교체 투입됐네요. 정대세 선수 아닙니다. 안철혁 선수죠. 정대세 선수는 오늘 나설 수가 없고 정대세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번호가 이제 안철혁 선수가 오늘 나왔어요. 번호는 경기를 최종 예선을 시작하면서부터 또한 등록된 번호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번호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은 선수 교체 안철혁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김영준이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공격. 자, 한 번에 길게 오른쪽에 빠르게 들어갑니다. 자, 1대1 돌파 시도. 자, 측면에서 크로스 시도. 몸에 맞고 터치아웃. 남성철 몸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이 남성철 선수도 북한 대표로서 참 오랫동안 뛰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아주 팀의 주장을 맡고 있으면서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4.25 팀에 소속돼 있으면서 네. 북한 대표팀에서 오랫동안 경기를 한 선수죠. 자, 측면에서 가운데로 길게 갑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그 측면에서 그 가운데로 올라가는 크로스는 그렇게 세밀하고 아주 날카로운 맛은 보이질 않고 있죠. 그렇네요. 자, 아무래도 또 한번 때리겠죠. 몸으로 막습니다. 글쎄 우리가 그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집에 돌아갈 때 숙제를 내주지 않습니까? 네. 오늘의 아랍에미레이트 숙제는 중거리 슈팅을 네. 많이 하라라는 그런 주문이 내려진 걸로 보여지네요. 자, 미는 장면인데 카터와 문인국의 경합이 있었습니다. 카터. 문인국은 이제 오른쪽에서 뛰다가 이제 왼쪽으로 그렇죠. 오고요. 수시로 홍영조 선수와 박철준 선수 이런 선수들과 위치 변경을 통해서 변화를 주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죠. 아랍에미리트 수비 뒷공간에 교체 투입된 안철혁 선수의 모습입니다.
김영준 선수도 미드필드에서 상당히 이 패스워크 좋은 선수인데 그렇죠. 몸이 좋질 않았군요. 네. 안철혁과 교체돼서 나갔습니다. 안영학 선수와 김영준 선수가 네. 두 명의 미드필드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를 함과 동시에 공격적으로 나가는 패스가 네. 아주 좋은 선수들인데 오늘은 김영준 선수가 일찍 교체돼서 나가네요.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조에 속해 있는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북한과의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쎄요, 아랍에미레이트도 북한의 역습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에서 움직이는 선수를 거리를 절대 주지 않고 네. 차단시키는 그런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선수들이 다 내려와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글쎄요. 여러 번 그 중앙 돌파 시도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중거리 슛을 했는데 네. 끌어내려고 해도 북한 수비가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일 날 경기를 대신 볼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예상한 바로는 북한이 9월 10일에도 이런 형태로 나올 것이고 네. 우리는 볼을 미드필드에서부터 많은 오랫동안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문전까지 어떤 형태로 공격에 들어갈 것인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좀 더 그리고 벤치에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이제 수비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도 중거리 슛이 뭐 김두현도 좋고요. 여러 네. 선수가 있죠. 헤딩. 경기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한 선수들이 볼을 가졌을 때 아랍에미리트 선수들이 일선에서부터 압박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득을 얻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네요. 아랍에미리트의 공격 가운데로 자 이대열 패스 여러 번 시도하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알하마디와 마타르 마타르지요. 선수. 네. 상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까지 내려서서 볼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2대1 돌파하면서 슈팅을 노리는 그런 공격을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마지막 연결이 좋지가 않네요. 북한의 리명국 골키퍼가 길게 골킥했습니다. 헤딩. 34분이 되고 있는 전반전. 득점 없이 0대 0입니다. 자 오른쪽에 돌아가는 선수가 있는데 그대로 돌파 시도합니다. 왼쪽에 갖다 두고 슛! 입니다. 빨라요. 네. 하마디 아닌가요? 알하마디 선수가 네. 순간적으로 사이드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왼발 슈팅. 체중이 실린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만은 네. 벗어나긴 했지만은 지금 알하마디의 슈팅이 크로스바 벗어나긴 했지만은 위협적인 그런 그렇죠. 이제 모습입니다. 다소 힘이 실리면서 네.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만은 위성 수신 상태가 썩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 없이 0대 0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타르. 마타르도 굉장히 많이 뛰면서 지금 다이나믹한 그런 선수인데 그렇죠. 상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밀집을 뚫어보려고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미드필드까지 나와서 볼을 받아서 들어가기도 합니다만은 지금은 부딪혀서 넘어지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중심이 좀 그렇죠.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네. 치면서 다소 충격이 있는 걸로 여겨집니다. 키는 작지만은 아주 다부지게 다부지게 보이죠. 생겼습니다. 코너킥은 아랍에미리트가 3개, 북한이 1번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뭐 일방적으로 공격 펼치고는 있지만 저렇게 들어가지 않게 되면 좀 조급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래도 사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 초반에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득점을 실패한 게 또 더욱더 조급증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반 초반의 결정적 장면에서의 그 득점이 나오질 않았던 아랍에미레이트. 매추 감독이 오늘 여러 차례 그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표정이 아닙니다. 위성 수신이 썩 좋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홈 경기로 지금 치러지고 있죠. 아부다비의 지안 모하메드 빈 자이드 경기장에서 아랍에미리트와 북한의 경기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뭐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우리가 탁구 경기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은 공격정이 있고 수비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수비 선수들이 웬만한 공격 선수의 볼을 받아내는 장면을 많이 봤는데요. 네. 지금도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공격 선수가 계속 같은 패턴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수비 선수는 그거를 충분히 받아 넘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 선수가 견고하게 수비를 했을 때 변화를 줄 수 있는 필요가 그렇죠. 있죠. 네. 때로는 강하게 때릴 때도 있고 때로는 약하게 때리면서 상대를 혼돈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지금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로 공격 형태를 같은 패턴보다는 때로는 측면으로 나가서 빠른 크로스 그래요. 그러면서 상대 수비가 벌려 나갔을 때는 중앙 쪽으로 2대1 오페스를 통한 짧은 패스에 의한 중앙 슈팅 네. 이런 부분을 변화 있게 시도할 필요가 있겠네요. 아랍에미리트가 공격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은 단조롭습니다. 그렇죠. 네, 먼 거리에서 때리거나 아니면 측면에서 크로스가 좀 너무나 이제 뭐 완만하게 올라가기 때문에요. 사실은 북한이 수비가 상당히 좋은 팀이에요. 네, 그렇죠. 북한이 사실은 3차 예선을 치르면서 4골을 넣었고 무실점의 팀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공격보다는 수비에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럼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네. 자, 중앙에 돌아서면서 때리질 못하고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자, 치고 가는 것이 좀 길었죠. 골키퍼 리명국. 알하마디. 지금은 마타르 선수 패스를 받아서 오를 치고 들어가는 게 다소 길었기 때문에 이명국 골키퍼에 걸리고 마는 그런 상황이네요. 리명국 골키퍼가 잘 나왔어요. 네, 아주 판단을 잘했죠. 역습 상황인데요. 네. 걸리고 맙니다. 그렇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가 북한이 볼을 끊어서 나올 때 물러서지 않고 곧바로 지금 조금 전 장면이죠. 네. 정확하게 이명국 선수가 볼을 터치했기 때문에 파울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남성철. 전반전 6분 정도 남았는데 이런 형태로 계속 아마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박진감은 좀 떨어진 그런 경기예요. 아무래도 일방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가 공격하고 북한은 수비만 하는 그런 경기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모처럼 오른쪽 측면으로 볼 빠졌는데 그러나 달리고 마네. 아마 그 최종 예선의 첫 경기라고 하는 부담도 아마 두 팀에게는 있을 것이고 네. 특히 북한은 공격의 핵인 정대세 선수가 오늘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 운영에 있어서도 수비를 해서 역습으로 가는 것도 사실 정대세의 빠른 발, 중거리 슛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오늘은 그러질 않다는 얘기죠. 저 또한 정대수 선수는 본인에게 볼이 가는 것을 쉽게 뺏기지를 않고 동료 선수가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선수들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은 전반 공격수들이 볼을 오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하다가 이제 뺏겼을 때는 이제 수비의 수적 열세로 가게 되면 위험하다. 네. 이런 생각인데 안철혁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나름대로 아랍에미레이트가 북한을 많이 연구했다는 부분이 볼을 뺏겼을 때 북한 선수들에게 역습의 기회를 네. 주지 않는다는 점. 그런 면에서 북한이 지금 아직까지 공격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네.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중간에 끊었죠.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 숫자는 4명인데 5명 오른쪽으로 마타르가 돌아갑니다. 마타르. 자, 마타르가 돌파 시도 슈팅. 역시 마타르 선수네요. 리광천 몸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아주 몸의 중심이 아주 낮게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방향 이동이 아주 탁월한 선수고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통통 튀는 그런 그렇죠. 체형의 체격의 선수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뭐 최성국 선수와 네. 비슷한 스타일의 경기를 펼쳐주고 있는 그런 마타하라 선수네요. 아랍에미리트가 옵사이드 한 차례 걸렸고요. 카터의 코너킥. 날카롭질 않았습니다. 기랄 사이드. 땅볼로 밀어줍니다. 하이다르 알리. 자, 좋은 패스 연결이 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반대편. 제일 못합니다. 컨트롤을 못하네요. 글쎄요, 그렇게 빠르게 미쳐올 거라고 예상을 못하면서 볼을 놓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저런 패턴의 공격 변화가 필요합니다. 슛! 벗어납니다. 어느 각도에서든지 슛을 좀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인데 지금은 논스톱으로 아주 잘 돌려놨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북한의 수비가 다소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은 반대편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수가 미처 예측을 못했네요. 바시리 사이드의 슈팅이었습니다. 오늘 북한의 리명국 골키퍼는 어느 때보다도 바쁠 수밖에 없겠네요. 많은 골킥을 또 하고 있는 네. 김영국 골키퍼인데요. 사실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이란이 이제 같은 조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 예선을 거치면서 이제 최종 예선까지 이 최종 예선은 B조에서 우리가 B조인데 2위 안에 들면 이제 자동 직행 그 티켓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리고 우리나라 세 나라가 비교에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3파전이 되지 않겠느냐. 모처럼 홍영조 선수의 슈팅이 나왔네요. 북한의 북한의 첫 번째 슈팅이죠. 그렇죠. 네, 홍영조가 슈팅을 해봤습니다. 떴습니다. 세 나라가 3파전을 갖게 됩니다만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만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북한과 아랍에미레이트에게는 꼭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전제 조건이 따르죠. 네. 그렇다고 A조에서 이제 1, 2위 그리고 B조에서 1, 2위 늑장의 티켓 그리고 3위끼리 경기에서 이긴 팀이 이제 오세아니아조와 이제 플레이오프로 아시아는 이제 4.5장의 티켓입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아랍에미리트의 공격. 우리나라가 10월 15일 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홈 경기를 치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전에 북한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경기 형태를 보고 우리가 북한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얘기해집니다. 네. 지금은 아랍에미리트의 공격자 반치 안영학 선수가 쓰러졌고 알세티가 파울을 범했습니다. 안영학 선수 모습이 오늘 처음 나오네요. 안영학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있었는데 어디 있나 저는 찾았거든요. 사실 네. 볼을 뺏어서 중간에서 공수의 역할을 해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선수입니다만 수비에 치중하다 보니까 미처 네. 볼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타이밍을 갖지 못하면서 자주 나오지 못했던 거죠. 전반전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공격. 아랍에미리트 선수들 간의 그 어떤 거리가 상당히 좀 멀고 빠른 패스로 그리고 결국 이제 개인에게 맡겨놓는 그런 형태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어떤 단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드리블로 인해서 공수 전환이 늦다는 점, 그리고 서로가 유기적인 협력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네. 이런 부분이 아랍에미레이트 단점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공을 잡게 되면은 한두 번의 터치가 있습니다. 오른발 슛! 날카로웠어요. 네, 강했는데 카터. 자, 다시 한번 올려줬습니다. 헤딩. 파울이죠. 공격자 반칙. 카터 선수의 강력한 슈팅이 네. 있었습니다만은 몸을 날리면서 막아내는 북한 수비진이네요.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에서는 카터 그리고 알세티, 마타르 이 세 선수는 뭐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회가 나면 때리기 때문에요. 네. 지금 카터 선수의 슈팅을 이준일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막아내는 네. 그런 상황이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저런 면에서는 강한 면을 보여주고 있죠. 네.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 그리고 팀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어떤 조직적인 플레이는 아주 북한 팀의 강점입니다. 방금 전에도 박철진 선수가 정말 몸을 날려서 그것이 그대로 골키퍼 쪽으로 갔다면은 상당히 잘 맞은 그렇죠. 슈팅이었거든요. 아랍에미리트의 전반전 이제 추가 시간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선수들도 뭐 원터치 패스라기보다는 가면 우선 잡는군요. 추가 시간이 2분이 더 주어졌는데요. 전반전 마무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뭐 선수들이 전반전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모습들인데 네,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은 좀 그렇게 박진감이 좀 떨어진 그런 그 내용인데 글쎄요, 의외로 북한이 수비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는 경기 네. 전반전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아랍에미레이트는 볼의 점유는 오래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중거리 슈팅을 많이 시도하는 네.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랍에미레이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점은 북한 팀의 볼을 잡았을 때 놔두지 않는다는 네. 점, 강하게 압박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전 득점 없이 0대0으로 끝났습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남아공 월드컵 최종 예선 북한과 아랍에미리트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킥오프로 시작됩니다. 아마 전반전에 좀 움츠러들었던 북한의 후반전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드는데요. 안철영. 물론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승점에 대한 전략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계속적으로 수비는 상대에게 그만큼 이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뭔가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겠죠. 자, 아랍에미리트가 빠르게 줬습니다. 리광찬 처리 다시 뒤로 내주고 있는 북한. 옵사이드가 되네요. 네, 그렇죠. 글쎄요, 모처럼 북한의 처음이죠. 옵사이드 네, 반칙이 나오는 안철영. 그만큼 공격의 깊이를 한번 보여줬네요. 네. 아랍에미리트의 공격. 오바이드. 자, 옆으로 밀어주고 중거리 슛. 네. 마타르 선수죠. 기회만 그러면 코너킥이 됐네요. 네, 네. 기회만 있으면 슈팅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인데요. 수비수 몸에 맞고 굴절되면서 아웃됐습니다. 나름대로 밀집 수비를 펴고 있는 상대팀에 대한 하나의 공략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전반전에 이제 신현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그대로 아랍에미리트 공격이 너무 중거리 슛 일변으로 간다면 북한의 수비가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변화 있는 공격 편단이 네. 필요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면이 팀의 수준, 개인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웃됐습니다. 북한의 드로인. 바시르 사이드 선수의 모습입니다. 방금 전에 김정훈 감독이 리광태 선수에게 좀 나가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좀 수비에서 좀 올라오란 얘기인죠? 사실 역습을 통해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비를 하는 위치가 너무 네. 골문 앞에 뒤쳐져 있으면은 네. 아무래도 상대 골문으로 가기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득점으로까지는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비를 한다 해도 어느 정도 선은 네. 지켜가면서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간격 유지가 참 선수들에게는 중요합니다. 네. 아랍에미리트의 공격. 저런 그 형태로서 수비수와 경합시켜주는 패스가 글쎄 아주 정교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쉽진 않죠. 네, 아무래도 직선으로 공중볼이 패스가 왔을 경우에 수비하기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반대로 공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볼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패스죠. 자, 북한 응원단의 함성 소리가 오랜만에 정말 들리네요. 오른쪽에서 북한의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파 시도 오른쪽에서 한번 치고 측면에서 차정이 올려줍니다. 헤딩.
북한이 후반전에는 좀 올라오는죠? 그러네. 네. 전체적으로 그대로 슛 벗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성철. 선수들이 한 단계 위쪽으로 포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네. 남성철이 슈팅을 때렸습니다. 아마 김정은 감독으로서는 전반전에 수비로 좀 체력적인 비축을 해놨다가 후반전에 한번 승부를 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수비에 치중하면서 선수들이 공격에 어떤 의욕이 없다라는 것을 벤치에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깨우쳐졌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그리고 북한도 그렇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 같은 조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승점 3점이라고 하는 뭐 무승부로 마무리 짓는 것보다는 승점 3점에 대한 부분으로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두 팀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봤을 때 승점 따기가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여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승점 계산을 하고는 있을 것입니다. 헤딩으로 밀어줬습니다. 중간에 끊깁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공격. 알세트가 뒤로 내주고 밀어주고 있는 알하마디. 자, 왼쪽으로 그냥 흘려줍니다. 자, 중앙에서 마타르. 주마. 볼 뺏깁니다. 북한의 역습 기회. 자,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홍영조 가슴으로 볼 떨어뜨려 놓고 가운데는 안철혁이 있죠. 자, 두 번째는 걸립니다. 그렇죠. 안철혁 선수와 2대1을 올패스하는 타이밍이 가져졌으면 좋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네. 볼의 컨트롤이 다소 길었네요. 하이다르. 후반전 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북한의 공격 기회. 자, 그대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늦었어요. 네. 홍영조 선수가 문전을 세도에 들어가는 또 동작이 있었습니다만 네. 사실 그 홍영조 선수 파울이 나왔죠 지금. 뛰어 들어가는 그 앞쪽 공간을 향해서 패스가 연결이 됐으면 좋은 네.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북한이었는데 아쉽네요. 지금은 이제 홍영조가 넘어졌고 그 뒤에 안철혁 선수가 상대 선수 바스르 사이드를 좀 미는 자, 이후의 장면이죠. 그렇죠. 홍영조는 넘어졌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안철혁 선수가 안철혁에게 반칙. 상대방을 몸을 밀면서 파울이 네. 나는 그런 장면이나 그렇지만은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북한이 전반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네요. 네.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모하메드 이브라임 선수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이브라임 선수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그러니까 매주 감독도 뭐 공격은 하고 있고 그러나 골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홈 경기에서 승점을 3점의 분명한 목표를 두고 오늘 경기에 임했을 거로 얘기해지는데요. 네. 전반전 상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득점을 할 거라고 얘기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차정혁. 이 차정혁도 측면 돌파 이 크로싱 능력이 좋은 선수인데요. 전반전에는 수비에 아무래도 이제 치중이 됐었고 후반전에는 오른쪽에서 많이 올라오네요. 네, 전체적으로 북한 선수들의 움직임이 전반전보다는 네. 다소 공격적인 형태로 변했네요. 선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카터를 빼네요. 카터를 빼고 공격에 모하메드 이브라임을 투입을 시킵니다. 포지션으로는 이제 카터 선수는 이제 미드필더고 그리고 포드 이 이브라임 선수가 그렇죠.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미드필드에서부터 수비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전반전하고는 좀 그렇죠. 다른 달라진 양상이죠. 모습이죠. 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아랍에미리트 선수들은 좀 실수가 또 나오고요. 아무래도 김정은 감독 입장에서는 어웨이 경기라는 점을 감안해서 네. 체력을 전반전에는 비추가 둔 이후에 후반전에 공격하겠다는 그런 전술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마타르 이번에 때리지 않고 밀어줬습니다. 돌파 시도. 글쎄요, 아랍에미레이트 선수들은 볼을 가지고 혼자서 플레이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중간에 끊고 역습이죠? 나오고 있는 북한의 역습 기회. 자, 그렇죠. 오른쪽으로 좀 날개를 뺐어요. 펴줬습니다. 오른쪽에서 그 패스가 흐르지 않았어야 되는데. 볼 달고 못 들어갔죠. 최금철. 저기서 이제 최금철 선수가 볼을 잡고 안쪽으로 제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패스의 어떤 속도가 다소 빠르면서 최금철 선수가 외곽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죠. 자, 좀 공방전이 후반전에는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경기를 좀 더 가까이서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전반전보다는 훨씬 두 팀 모두 속도감 있는 경기 운영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공격 형태를 취해주기 때문에 경기가 박진감이 넘치네요. 네. 왼쪽으로 줬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공격. 자, 중앙 쪽에서 다시 측면으로 벌리고 알세티. 사실은 공격을 시작을 해서 볼의 어떤 패스가 너무 이제 자주 저렇게 이어지게 되면 수비는 형태를 갖추죠. 그렇죠. 돌아서면서 슛. 마타르. 계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슈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글쎄 아주 정확한 자세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의 슈팅이었기 때문에 부정확하게 온라인 아웃되고 말았네요. 마타르 선수가 전반 초반에는 날카로운 슈팅인데 그 이후의 슈팅은 대부분 다 뜨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힘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북한이 또한 미드필드에서 전반전과 달리 미드필드에서부터 상대를 좀 강하게 압박하는 이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의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으면서 공격의 네. 빈도가 그만큼 약해지고 있습니다. 매추 감독은 사실 오늘 홈 경기를 치르는 아랍에미리트가 0대 0으로 끝난다. 무승부로 승점 1점밖에 못 챙긴다. 불만이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매추 감독 입장에서는 홈에서 그리고 1차전을 승점 3점으로 아주 기분 좋게 출발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아직까 후반전에선 다소 경기가 전반전보다는 못하네요. 자, 돌아서면서 땅볼로 밀어주고 아랍에미리트 공격 다시 내주고 마타르 슛! 골키퍼 리명국 가슴에 안깁니다. 네, 마타르 선수 계속적으로 슈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마타르 선수가 비록 슈팅은 했습니다만은 북한 선수들의 수비에 밀려 나오는 그런 네.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다소 먼 거리에서 슈팅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본인이 상대 수비수와 경합에서 밀리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슈팅이 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낮게 깔아서 슈팅을 했는데 약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북한 선수들이 전반전과 달리 미드필드에서부터 강하게 수비를 하는 모습이 네.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오바이드의 드로잉. 자, 중앙에서 이제 마타르 선수가 돌아뛰기 시작하고 볼 잡아냈습니다. 자, 마타르가 한 번 더 치고 갑니다. 글쎄요. 한 번의 페인팅에 상대 수비가 속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재차 그쪽으로 드리블을 했기 때문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리그민, 리준일. 사실 그 3차 예선에서 무실점의 팀이 바로 이제 북한인데 수비의 그 견고함. 자, 남성철 좀 실수가 있었는데요. 알세티. 아랍에미리트도 북한 선수들이 수비를 그 위치를 다 잡고서 공격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데 네. 아무래도 틈이 잘 보이질 않네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공격 형태를 보게 되면 물론 짧은 패스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패스가 잡고서 네. 연결해가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네.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격 형태네요.
모하메드 선수를 준비를 시키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순간적으로 2대 지금 서로 엉켰는데요. 돌파가 되질 않고 네. 있습니다. 북한도 지금 안철혁과 그 홍영조 선수의 좋은 어떤 유기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볼을 가지고 드리블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는 상대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가 어렵네요. 지금 자,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치고 슛. 다시 수비 몸에 걸립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요르단과의 어제 평가전에서 네. 경기 초반에 빠른 2대1 올패스를 통한 돌파를 많이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패스 미스가 되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북한의 공격. 왼발 슛 많이 벗어납니다. 네. 골문과는 거리가 다소 머네요. 아랍에미레이트의 백패스가 북한 선수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뭐 슈팅하는 순간에 볼이 팔에 맞았기 때문에 핸드볼 네. 파울이 아니냐라는 그런 아랍에미레이트 선수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만 네. 그러나 저것은 가까운 지역에서 슈팅을 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네. 막을 수밖에 없었고요. 안철혁. 아랍에미리트의 선수가 지금 쓰러졌는데요. 지금 어렵게 일어나는데 히랄 사이드네요. 선수죠. 네. 여기서 이제 동료와 좀 그 발이 좀 부딪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발목이 약간 접질러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히랄 사이드. 매추 감독은 바빠요. 선수들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전반전과의 그 경기 양상이 후반전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감독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벌써 후반전 15분이 지납니다. 득점 없이 0대 0. 아랍에미리트 선수들의 그 패스의 간격이 상당히 멀죠? 네, 아무래도 최전방과 최후방의 선수들 간의 간격이 멀기 때문에 네. 설령 패스가 투입되더라도 쉽게 공격수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홍영조 선수도 이제 정대세와 함께 뛸 때와 아니면 이제 혼자 뛸 때 오늘 이제 혼자 정대세와의 늘 호흡을 같이 그렇죠. 했었는데 그동안 공격을 주도해왔던 두 선수였습니다만 네. 한 명이 짝을 잃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빛을 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만큼 이제 정대세 선수가 있을 때 상대 수비를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홍영조에게 기회가 있었는데 자 남성철의 크로스가 수비 팔에 걸렸습니다. 라시드 몸에 맞고 코너킥입니다. 그 전에 사실 그 측면에서 크로스는 물론 코너킥도 얻은 것은 좋겠습니다만은 네. 문전으로 오는 게 더욱더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아랍에미리트의 알세티를 빼죠. 네. 이 알세티 선수가 이제 주전인데 아흐메드 모하메드와 교체가 됩니다. 두 번째 선수 교체하고 있는 매추 감독입니다. 전반전보다는 알세티가 후반전에 좀 몸이 무거워 보였죠. 네, 아무래도 미드필더 지역에서 전반전 동안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네. 글쎄요 후반전 이제 매추 감독 입장에서 변화를 줘야 될 시기라고 생각한 것이죠. 북한의 코너킥은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자, 공간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교체 투입된 아흐메드 모하메드 들어갑니다. 자, 반대편에 마타르가 있는데 늦어요. 네. 글쎄요 계속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 공격 패턴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플레이가 많은 네. 아랍에미리트. 그러면서 볼을 갖고 있지 않은 선수들이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자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기심은 아무래도 매추 감독이 지금 테크니컬 에리아를 좀 벗어나는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매추 감독이 좀 불만이란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죠.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이다르. 자, 들어서 올려줬습니다. 빠르게. 그러나 골키퍼 리명국 처리. 알하마디가 깊숙이 들어가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수비 뒤쪽으로 움직임은 좋게 가져갔습니다만 볼이 다소 길었네요. 이주일 선수가 그 전에 예측은 하고는 있었죠. 두 팀 모두 이 측면을 여는 것에는 상당히 좀 힘이 붙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북한 입장에서는 수비에 치중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 측면으로 공격해 나가는 과정이 다소 거리가 있고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전반전부터 초지일관 계속적으로 중앙 쪽으로 많이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A조에서는 이제 바레인과 일본 그리고 카타르와 우즈베키스탄 경기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경기 결과가 또 어떻게 끝날지. A조도 이제 호주, 일본 그리고 뭐 바레인과 카타르도 이렇게 뭐 쉬운 팀들은 아니죠. 그렇죠. 최종 예선에 진출한 팀 어느 누구 한 팀도 가벼이 볼 수 있는 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네. 나름대로 승점을 따야 되겠다는 그 계산은 되어 있겠죠. 자, 오른쪽에 조 패스 전송 연결이 기회죠? 됐습니다. 북한의 공격. 반대편 밀어줍니다. 골키퍼에게 잡힙니다. 깊었어요. 네. 골키퍼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최금철이 잘 들어가긴 했는데요. 네, 책임철 선수. 글쎄 측면까지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만 문정 크로스가 다소 볼이 깊게 들어가면서 골키퍼에게 안기고 말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날카로운 크로스라고 하는 것이 상대 골키퍼가 나오더라도 잡기 어려운 그런 각도 위치가 참 좋다고 그렇죠. 하는데요. 수비와 골키퍼 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안철현 밀고 들어옵니다. 골키퍼 다시 처리. 안철혁이 좀 힘이 붙였어요. 북한이 지금 그 공격 경기 형태를 북한의 경기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후반전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 네. 수비의 안정적인 수비를 두고서 빠르게 역습을 나갈 때 측면을 이용하는 방법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전 중앙 쪽으로 크로스에 들어오면서 스코어링을 노리는 그런 공격 형태가 지금 두 번 연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게 북한의 전반전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북한은 측면 돌파는 이 아랍에미리트보다 횟수는 그렇게 뭐 많진 않지만 날카로움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빠르고 날카로운 면이 있죠. 네. 아랍에미리트 공격. 골키퍼 나옵니다. 물론 우리하고 10월 15일 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홈 경기를 갔습니다만 네. 이런 아랍에미레이트 공격 형태라면 우리가 볼을 뺏어서 역습에 나갈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네. 그런 상대의 팀으로 보여지기를 하네요. 네. 지금은 아랍에미리트 수비 반칙, 오바이드 선수의 반칙으로 북한의 프리킥. 매추 감독이 마음이 급하군요.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선수 교체 말라우 선수를 투입을 시키고 히에랄 사이드 선수를 뺍니다. 아무래도 매추 감독 입장에서는 글쎄요 전반전에 그 여러 점유율을 많이 가지면서 득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후반전에 다소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전반전과는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팀의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었겠죠. 오히려 이 북한의 그 흐름으로 가는 듯한 양상이 좀 보이죠? 네. 그렇게 된다면 김정은 감독이 나름대로 계산해 두고서 전후반의 경기 운영을 네. 달리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체 투입된 아흐메드 모하메드가 깊숙이 왼쪽으로 줬는데 좀 깊죠. 볼이 강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그 어떤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 개인 드리블이 참 많고요. 네. 전반전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경기 모습이네요. 크게 넘어졌습니다. 밀어주고 있는 말라흐.
축구 경기에서 이 공 없는 지역의 그 선수들의 움직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경기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끌 수밖에 없는 특히 그렇죠. 그 아랍에미리트가 그런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랍에미리트 선수들 그런 훈련이 아직까지는 덜 돼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자, 방향을 틀고 뒤로 내줬습니다. 마타르가 왼쪽으로 줍니다. 기회요. 슛! 수비 몸으로 막았습니다. 북한의 리준일 선수죠. 이준일 선수죠. 네. 지금 모처럼 주마 선수 이선에서 지금도 이런 논스톱 패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찬스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주마의 슈팅을 리준일 선수가 몸으로 막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볼을 주고로 들어오는 선수에게 논스톱 패스에 의해서 공격 기회는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네. 이준일 선수 몸을 날리면서 잘 막아냈네요. 자, 코너킥 연결이 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자, 공간으로 밀어줍니다. 일직선의 공중볼은 잘 통하지가 않죠. 저런 네. 패스는 차라리 사이드로 볼을 내면서 다시 한번 공격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었겠죠. 자, 오른쪽에서 홍영조가 돌파 시도. 자, 오른쪽에 돌파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격. 그대로 슛! 골키퍼 슛! 지금은 반대편에 그렇죠. 그 동료가 있었는데요. 중앙 쪽에 동료 선수가 있었고요. 다소 아쉬운 부분은 황영준 선수가 볼을 치고 들어갈 즈음에 중앙에서 움직임을 거의 해주지 않았다는 점. 아까 네. 조민호 캐스터도 말씀하셨지만 볼이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아쉽죠. 자, 또 한 번 중으로 슛! 벗어났습니다. 교체 투입됐던 말라흐의 슈팅. 자, 이 장면은 이제 북한의 그렇죠. 공격이죠. 좀 더 중앙 쪽에 있는 공격 선수가 문전으로 파고 들어왔다라면 네. 상대 수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반대에 틈이 생길 수가 있었거든요. 말라흐의 슈팅이 벗어났습니다. 북한의 선수 교체. 북한의 지금 김금일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영조를 빼네요. 네. 김금일이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공철이가 해줘야지 이기야. 자, 왼쪽에서 아랍에미리트의 공격. 자, 조금씩 접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볼을 끄는 것이 이제 선수들의 그 습관일 수도 있고요. 습관이죠. 그리고 네. 평상시 훈련을 통해서 저런 부분을 지도자가 못하게 한다라면은 다소 수정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자,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체 투입된 김금일. 그렇죠. 오른쪽으로 패스 잘 잘 봤죠? 밀어줍니다. 한번 잡고 최금철. 자, 최금철이 올려줍니다. 자책골입니다. 자책골이에요. 북한의 골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북한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매추 감독 어이없어 하는데 지금은 바스르 사이드 선수 몸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크로스가 그만큼 좋았다는 그렇죠. 얘기죠. 차정혁 선수가 네. 완벽하게 상대방 선수를 따돌리면서 크로스가 들어갔었고요. 바스르 사이드 선수 몸에 맞고 들어가면서 북한이 1대0 앞섭니다. 북한 응원단이 모두 일어났군요. 이 패스가 좋았죠? 좋았어요. 수비 뒤쪽으로 빠져들어간 패스가 좋았고요. 여기서 최금철 선수의 네, 크로스 최금철. 때 이 장면에서도 아주 수비를 잘 제쳤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상대방이 워낙 빠르게 좋은 크로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몸을 돌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네. 골이 왔기 때문에 자책골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골을 넣겠다고 달려들었던 아랍에미리트가 먼저 골을 내줬기 때문에 그것도 자책골로 경기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선수들 더 아마 급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 팀의 오늘 전략적인 경기 네. 운영이 성공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아랍에미리트 선수들이 흥분했어요. 김금일 선수에게 가서 이거 거친 파울을 했습니다. 말라우 선수가 경고를 받았죠? 네. 자, 이 장면인데 이거는 위험했죠. 상당히 네. 위험했죠. 다 그게 선수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졌다면 퇴장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말라우가 경고를 받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은 급한 상황. 더군다나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네. 급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동을 빨리 해, 이동 빨리 해.
북한의 리준일 프리킥. 김정훈 감독은 계속적으로 수비 선수들의 위치를 잡아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1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매추 감독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글쎄요, 패스미스가 물론 나오네요. 감독의 전술 운영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개개인적으로 선수들이 저런 어이없는 실수를 했을 때는 감독으로서 상당히 안타깝죠. 아랍에미리트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전반전보다도 후반전에 북한이 이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그런 그렇죠. 모습인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기동력에서도 북한이 후반전 들어와서 네. 상대를 압도하고 있다는 그러면서 경기의 흐름이 북한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딩으로 끊고 있는 북한. 자, 돌파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금일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공격이 좀 활발해졌군요. 네, 아무래도 홍영조 선수를 빼면서 김금일 네. 선수를 투입할 정도면 나름대로 김정은 감독이 그 홍영조 선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김금일 선수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골까지 나왔고요. 같은 공격 위치에 있어서 이제 김금일을 교체 카드로 쓴 것이 이제 통한 그런 그 형태가 되었습니다. 역시 아랍에미레이트는 패스 타이밍이 늦어요. 자, 공격 숫자가 3명인 북한 한번 치고 됐어요? 업사이드 아닙니다. 자, 페널티리 안쪽까지 왔습니다. 반대편 밀어줍니다. 발끝에 걸리질 않고 그대로 아웃됐습니다. 김금일. 김금일 선수 아주 잘 빠져들어가면서 빠르죠. 볼을 네. 받아 좋은 위치에서 볼을 받았습니다만은 글쎄요 그 전에 반대편에서 세도에 들어오는 동료 선수를 이용했으면 아주 쉽게 네. 골을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슈팅하기에도 어려움은 없는 위치였습니다만 아깝네요. 김금일 선수의 반대편에는 안철혁 선수가 같이 이제 쇄도에 들어왔었는데 파울 얻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자, 지금은 그렇죠. 마타르 선수 들이볼 때 문인국 선수의 네, 발이 태클이 높았어요. 다소 깊게 들어오면서 파울을 얻어내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1대 0. 북한이 아랍에미레이트에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바시르 사이드 선수의 자책골. 바시르 사이드도 어쩔 수 없었어요. 네. 막으려다가 그랬는데. 그렇죠. 워낙 북한의 크로스 타이밍이라든지 네. 속도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유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킥이 좋은 마타르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겨냥을 하겠습니다. 마타르 프리킥. 마타르의 슛 벽에 걸립니다. 다시 한번 뒤쪽에서 몸에 걸립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후반전 들어와서 급격하게 패스 미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전보다 그렇죠. 굉장히 많아졌죠.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집중력이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만 급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그 공격의 어떤 전술의 형태를 엿볼 수가 없어요. 네. 어떤 포진 움직임이라든지 위치에서 역할이 정확하게 지금 구별이 안 되고 있는 네. 아랍에미레이트죠. 저런 장면에서 이제 핸드볼 반칙을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주심의 견해는 공이 와서 이제 그렇죠. 그 팔에 이제 맞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런 경우에 따라서 공의 방향을 굴절시키는 어떤 이런 그 견해에 따라서 주심 불 수도 있고 안 불 수도 있는데요. 불강력적이냐 볼이 와서 맞았냐 그렇죠. 아니면 네. 고의적으로 볼을 진로를 방해를 시키면서 했느냐. 파워를 범했냐 이런 어떤 네. 판단의 기준이 있죠. 자, 마타르가 다시 한번 주고 우리가 이제 아시아 그 지역 이제 최종 예선을 보면서 2008년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서 아르헨티나가 이제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네. 아르헨티나 그 올림픽 대표팀의 어떤 그 공격력, 패스의 전개 속도 그리고 선수들의 움직임. 또 가까이서는 유로 2008의 결승전에서 이제 스페인의 우승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아무래도 세계 흐름과 이 아시아 축구에 있어서의 선수들의 움직임과 볼의 속도, 패스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보여준 공격 형태를 굳이 비교를 한다라면 네. 아르헨티나나 스페인 선수들이 자유자재로 볼을 드리블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위치에서 어떤 역할 그리고 어떤 타이밍을 가지고 드리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격의 어떤 위협적인 게 훨씬 더 할 수가 밖에 없었던 거죠. 네. 자, 프리킥 땅볼로. 자, 뒤로 흘러갑니다. 반대편으로 올려줬습니다. 헤딩 경합이 되고 있는 두 팀. 파울이죠. 천천히 나오라고. 자, 선수 머리를 좀 다쳤나요? 리광천 선수인데. 움직이고 지금 자, 이 장면에서 몸으로 막으려다가 자책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시르 사이드 선수 몸에 맞고 사실 뭐 최금철 선수가 잘했죠. 그렇죠. 오른쪽을 아주 잘 돌파를 네. 했었고요. 그러면서 크로스가 상대 수비가 몸을 돌리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시르 사이드 선수가 자책골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 김정훈 감독이 전반전을 끝나고 나서 아마 선수들에게 그 주문했던 사항들이 수비가 너무 지나치게 물러나고 있다라는 네. 것을 주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김정훈 감독은 선수들에게 올라서라는 올라오라게 그렇죠. 하죠. 자,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볼 달고 들어갑니다. 한 번의 터치가 길었고 공은 소유가 되고 있습니다. 최금철. 슛! 골! 두 번째 골. 지금은 안철혁입니다. 안철혁 네. 선수의 오른발 슈팅 두 번째 골. 네. 전반전에 김영준 선수와 교체 투입된 선수 안철혁 선수가 아주 오른발 강력한 땅볼 네. 슈팅 정말 골키퍼가 막기 어려운 그런 슈팅을 하면서 추가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철혁 선수가 지금은 뭐 완벽한 개인기로 따돌렸고 그리고 패스보다는 이제 본인이 직접 슈팅으로 가져갔어요. 네. 줄듯줄듯하면서 몸을 반대로 틀면서 슈팅. 안철혁의 추가골 2대0. 북한이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안철혁. 골 역시 그 북한의 공격 형태가 빠르게 측면으로 연결이 되면서 네. 득점 기회를 가졌다는 점. 우리로서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추가골로 2대0 이렇게 되면 홈팀인 아랍에미레이트는 브루노 메추 감독 망연자실이군요. 네.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 남았죠? 네. 후반 35분이 지나가면서 네. 안철혁 선수가 두 번째 골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부심이 주심 쪽에 와서 뭔가 좀 이야기를 하는데 관중석에서의 문제가 좀 있었나요? 그렇죠. 네, 지금 이물질이 자꾸 뭔가를 들어오는데 투척을 물병을 지금 투척하는 아랍에미리트 관중들 문제 있네요. 자, 여기서 안철혁의 오른발 슈팅. 네. 아주 낮게 땅으로 깔려 들어가면서 네. 정말 골키퍼가 막기 어려운. 김정훈 감독. 네. 김정훈 감독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 참 그리고 이제 북한 응원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꽃수를 들고 이제 응원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북한이 두 번째 골을 넣는 걸 보면서 네. 정말 그 감독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네. 중요한지 운동장에 그 물병이 참 이물질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 아랍에미리트 홈 경기 치르면서 참 보기 안 좋은 장면이네요. 그렇죠. 아랍에미리트 선수들도 좀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데 관중들의 저런 모습은 참 좋지 않죠. 자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어나서 집에 가네요. 네. 저런 것들도 사실은 아랍에미리트 선수들에게 힘 빠지게 하는 관중들의 그렇죠. 행동이죠. 물론 두 골을 뒤지고 있으면서 네. 좋은 경기 내용을 자꾸 뭐가 들어와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심이 어떤 경기 네. 상황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겠죠. 아직까지 뭐 경기 끝난 것은 아니고 아랍에미리트 팬들이 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결코 저런 행동이 아랍에미리트 팀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북한 선수들은 저렇게 이물질이 들어와서 지금 경기를 치를 수 없고 주부심이 이제 함께 모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주장 선수에게 가서 좀 관중들을 진정시켜라. 네. 주심이 오히려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지금 뭐 장례 방송으로도 네. 지금 관중들을 자제를 호소하는 그런 멘트가 나와 있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경기 재개가 그렇죠. 되질 않고 선수가 있는데 직접 관중들에게 가서 그렇죠. 우리 열심히 뛸 테니까 네. 좀 더 응원해달라, 네. 자제해달라.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북한의 두 번째 골은 안채력의 슈팅이었습니다. 상대 수비 선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볼을 가지고 있는 안철혁 선수를 적극적으로 압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네. 가졌었고요. 아랍에미리트의 접배는 선수들에 대한 그 흥분감을 아직 그렇죠. 현재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경기가 재개되질 않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선수들이 관중석에 가서 이렇게 되면 참 매주 감독으로서는 답답하죠. 네, 그렇죠. 경기가 빨리 재개되고 경기를 풀어야 할 상황인데 지금 팬들은 소요 일보 직전이고 패스미스는 더욱더 많아지고 추가골은 내줬고 네. 설상가상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두 골의 여유를 그리고 충분히 또한 쉴 수 있는 시간을 네. 가져주면서 한층 더 안정된 경기 운영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테레 아랍에미레이트 관중들이 만들어주는 골이 되고 말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팬들의 저런 그 행동은 결코 홈팀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네. 경기는 다시 재개됩니다. 아랍에미리트 선수들도 좀 관중들의 저런 태도에 좀 실망스럽겠죠. 네, 아무래도 물론 본인들이 경기를 못해서 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흥분이 올 수도 네. 있다라고 생각은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응원해 주기를 바라겠죠. 자, 가운데로 올려주지만은 수비에게 막힙니다. 걷어내고 있는 북한. 북한은 이제 두 골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책골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바시르 사이드 선수의 그렇죠. 슈팅이 지금 북한 수비가 걷어낸다는 것이 자기 쪽 골문을 들어갔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책골이 나오면서 2대 1입니다. 네.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마는 바시르 사이드의 슈팅이 수비가 걷어낸다는 것이 자책골이 되고 말았어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또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관중들로 인해서 경기를 잠깐 쉬었던 것이 네. 추격골을 만들어준 골이 되고 말았네요. 바시르 사이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본인의 자책골이 있었기 때문에 자 선수 교체가 되고 있는데 최금철 선수가 나갔습니다. 스코어는 2대 1. 아랍에미리트와 북한 2대 1 한 골로 지금 이제 간격은 좁혀졌습니다. 이 자책골로 한 골씩 주고받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쫓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네. 글쎄요, 집에 돌아가려고 했던 관중들이 다시 와서 응원을 해줄까요? 운동장 거의 빠져나온 관중은 다시 들어가면은 글쎄요. 어쨌든 이 아낌없는 그리고 이제 응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애정 있는 그런 것일 때 관중들이 선수들이 더 힘이 나죠. 그렇죠. 또 한편은 스포츠 정신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그렇습니다. 네.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2대 1 북한이 한 골 앞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북한의 자책골의 장면인데 지금 이광춘 선수죠. 이광천 이광춘 선수가 선수의 걷어낸다는 것이 리광천의 자책골입니다. 김정은 감독은 차정혁 선수의 오른쪽에 그 위치 잡아주는 그것에 대한 주문이 참 많은데요. 그렇죠. 헤딩. 지금 2대 1이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가 오히려 이제 상승세로 갈 수는 있어요. 네. 자, 오른쪽에서 북한의 공격 1대1 상황에서 돌파 시도합니다. 자, 반대편으로 밀어주지만 골키퍼에게 잡혔습니다. 골키퍼에게 잡히긴 했습니다만 아랍에미레이트 왼쪽 측면이 지금 자주 뚫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북한은 계속적으로 수비 위치로 빨리 돌아오라는 그런 감독의 목소리가 들리고요.
아랍에미리트가 지금은 이제 전반전하고 비슷한 북한은 수비, 아랍에미리트 공격 뭐 이런 모습인데요. 추가 시간은 이제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됐었기 때문에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규 시간은 한 1분여 남았습니다. 그렇죠. 북한은 5명의 최종 수비 라인과 4명의 미드필드, 즉 5-4-1 형태로 지금 수비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고요. 골키퍼 리명국이 쳐내고 다시 수비 걷어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격. 자, 뒤로 빼줍니다. 북한이 좀 더 올라서면서 수비 위치를 가져가야 되겠죠. 네. 자, 오른쪽 공간으로 밀어주고 아랍에미리트 올려주지만은 자, 수비가 밀고 나오면서 외곽 걷어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북한도 수비로서 지금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좀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후반전의 경기를 잘했던 과정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너무 지나치게 뒤쪽으로 물러나는 것은 상대에게 많은 공격 공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죠. 안철혁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지금 다리에 지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주심에게는 시간 끌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고를 받네요. 아주 강력한 네. 시청했죠. 아랍에미리트 선수들이 슈팅력은 네. 강도가 있어요. 중거리 슈팅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한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네요. 자, 왼쪽에서 좁혀 들어가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추가 시간이 이제 몇 분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후반전 45분은 지났습니다. 안철혁 선수가 경고받았습니다. 9분? 네, 9분이 더 주어지네요. 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네. 추가 시간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축구 중계하는 데서 9분의 추가 시간은 처음 봅니다. 다소 그 아까 네. 관중이 그렇죠. 그렇죠. 쫓아가면서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죠. 보상해주고 있는 네. 주심이죠. 자, 추가 시간이 9분. 뭐 9분의 추가 시간이면은 지금 앞서는 북한이나 뒤지는 아랍에미리트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9분은 상황이 시간이에요. 변할 수도 있는 그런 네. 시간이기도 합니다. 맞다. 북한 뒤로 입장에서 내주고 지금도 중거리 슈팅이 오른발 슛 당했습니다. 벗어납니다. 네. 말라우 말라우. 선수죠. 북한이 수비 위치를 좀 더 앞쪽으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 미드필더로 하여금 패스나 슈팅을 할 수 없는 위치까지 올라설 필요가 있는데 지금도 전반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북한이 수비 형태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아랍에미리트에게 공격 기회를 많이 주고 있네요. 자, 지금은 파울이죠. 그렇죠. 차정혁 선수가 볼이 지나가면서 푸싱 파울을 했다는 네. 이르마토프 주심의 판정입니다. 지금 저것은 이제 어깨 싸움이 아니고 미는 거죠. 그렇죠. 미는 거죠. 차정에게 반칙. 자, 땅볼로 밀어주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마타르 선수는 중앙에서 좀 고립이 됐고 뒤에서 볼을 돌리면서 슈팅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말라흐 그리고 골을 이제 만들 수 있었던 그 슈팅을 때린 바시르 사이드 선수. 북한의 공격 밀어줬습니다. 빠지질 않네요. 아랍에미리트가 한번 더 치고 들어옵니다. 이브라임 주마. 자, 이델 패스로 돌파 시도하지만은 여의치 않습니다. 북한의 역습 발이 높았죠. 자 이제 천천히 하라. 자, 이 장면인 그렇죠. 날카로운 슈팅인데 벗어났습니다. 말라우 선수 아주 네. 안 먹고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습니다만 볼이 뜨고 말았네요. 지금 이제 김금일 선수가 쓰러지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네.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그런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랍에미리트 선수들이 주심에게 가서 저것은 시간을 충분히 중단시켜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 발이 높긴 했어요. 네. 지금. 그러면서 다소 정강이를 부딪히면서 네.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김금일 선수인데요. 아무리 추가 시간을 줬다 하더라도 그 시간 전에는 끝낼 수 없고 더 시간이 지연된다면 더 추가 시간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팀도 나름대로 네. 경기를 잘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마타르 선수는 뭐 일부러 저렇게 이제 시간 끄는 것이 아니냐. 빨리 그런데 다친 선수 때문에 이제 경기가 중단이 되면 어쨌든 운동장 밖으로 나가게 되죠. 나가게 돼 있죠. 나가게 되면서 네. 또 주심의 판단에 의해서 저 선수가 고의적으로 아픈 척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다소 늦게 입장을 네. 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심의 사인을 받고서 그렇죠. 들어와야 돼요. 맞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고의적이었다고 생각하면 네. 다소 늦게 입장을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북한 선수들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자, 지금 김금일 선수가 그냥 일어났죠. 우선은 그렇죠. 들어와야 되는 건데요. 밖으로 나갔군요. 그렇습니다. 네. 바깥에 실려 나가 있는 상황이죠. 아랍에미리트 수비 쪽에서 길게 걷어냈습니다. 헤딩. 아흐메드 모하메드. 자, 모하메드 밀어주고. 자, 중앙 쪽에서 마타르 선수 마지막 드리블이 걸리네요. 마타르도 볼을 끄는데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볼 터치가 길었습니다. 마타르 내주고 간격이 좁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랍에미리트 선수들이 원타치한 패스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네. 패스 타임을 다소 늦게 가져가는 그런 경기 스타일을 보여주네요. 마음이 급해요. 마타르의 반칙. 매추 감독은 옆으로 측면을 좀 벌리란 얘기죠. 너무 그렇죠. 그 밀집된 쪽으로.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쫓겨서 그런데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볼을 넓게 그리고 깊이 있는 공격 경기를 네.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마타르의 반칙 선언이 되니까 굉장히 네.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팬이네요. 네. (2대 1) 한 골씩은 이제 그 자책골로 얻은 골이고 북한에서는 안재력 선수의 중거리 슈팅, 상대 수비를 따돌리는 슈팅으로 한 골 추가를 하면서 2대 1. 우리 대한민국과 오는 9월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우리 시간 9시에 북한과 경기를 갖습니다. 저희 SBS 스포츠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경기를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북한도 이제 자기 쪽에서 파울 내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조금 전에도 김정은 감독이 가급적 파울을 내지 말라라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만은 위험적에서 특히 파울은 더욱더 그 선수들로 하여금 위축감을 가질 수 있게 네. 하거든요. 좀 더 강하게 밀고 나올 필요가 있죠. 북한 네. 선수들. 지금 그 북한에서는 최금철 선수가 나오고 지금 7번에 김명원 선수가 들어가서 좀 뛰고 있어요. 자, 추가 시간이 이제 9분을 줬는데 한 2분여 남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공격. 자, 2대1 주고받는 패스. 키퍼 골키퍼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대방의 공격이 가까운 지역에서 할수록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수비 입장에서는 좀 더 상대방 골문으로부터 네. 멀게끔 할 수 있는 수비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북한이 공격 펼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벌려주고 그대로 슛 때려보지만은 네. 벗어났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노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슈팅 이후에 수비를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벌자라는 네. 그런 계산도 깔려있는 그런 슈팅으로 보여지네요. 아랍에미리트로서는 이제 뭐 위험 지역으로 보내서
슈팅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가급적 골문 쪽 가까운 쪽으로 볼을 투입시킬 수 있는 그런 네. 패스 연결이 필요한 시점이죠. 아랍에미레이트 팬들의 물병 투척 때문에 경기가 오랫동안 중단이 됐고 추가 시간은 9분이 더 주어졌는데 9분의 추가 시간도 거의 다 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북한의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B조 경기. 글쎄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습니다만은 저렇게 미드필드에서 좌우로 돌릴 시간이 없죠. 네. 만약 북한이 오늘 원정 경기에서 첫 승을 거두게 되면 북한은 상당히 좋은 출발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원정 경기에서 3점을 얻는다는 것은 네. 글쎄요. 아주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매추 감독은 애가 탑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바시르 사이드 선수의 자책골,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도 리광철 선수의 자책골. 그러나 북한은 추가골을 안치렉 선수가 만들어내서 2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 정말 다 됐죠. 네. 아랍에미리트의 패스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죠. 일단 측면으로 간 이후에 문전 쪽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그러나 그동안 해왔던 경기 스타일이 크게 갑자기 변하진 않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인데 사실 지도자 입장에서는 훈련할 때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훈련 상태에도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자, 아랍에미리트는 크게 변화가 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헤딩에 다시 막힙니다. 김금일. 자, 김금일 선수가 왼쪽에서 저렇게 이제 앞서는 팀이 키핑하는 그런 능력은 참 좋은 거죠. 네. 상대방에게 그만큼 공격 네.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네. 경기 끝났습니다. 북한이 아랍에미리트에게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첫 번째 경기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갖게 됐습니다. 중계 방송을 마무리 짓겠습니다.